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대장 전유부 분할 합병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집합 건축물에서 하나의 호실을 나누거나 인접한 호실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가 이제 자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집합 건축물은 각 호실이 독립된 소유권 단위이기 때문에 어, 단순한 공간 변경이 아닌 전유부 분할 합병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벽체 변경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 및 등기 변경은 물론이고 구조, 피난, 소방 시설 기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정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건축물의 표시 변경에 대해서 한번 그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연속해서 들으시면은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집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구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한 명일 때는 일반 건축물이다, 여러 명일 때는 집합 건축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란 그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 대장 전환이란 제4조 1호에 따른 일반 건축물 대장이 4조 2호에 따른 집합 건축물로 변경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 집합 건축물이 되고 이제 집합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되기도 합니다. 건축물 대장 합병이란 제4조 2호에 따른 집합 건축물 대장이 4조 1호에 따른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용어의 정의 내용이 좀 있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요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요 내용들도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조에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에 보시면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 변경인데,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 건축물의 전유부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전유 부분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 변경, 분할 합병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거는 건축물 현황 도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 평면도, 그 다음에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도중에 층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 평면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후로 넣으셔야 돼요. 변경 전과 변경 후 뭐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리 대장용 도면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또 넣어야 됩니다. 관리 대장용 도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어, 전유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내려오시면은 표시사항 변경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요. 전유부 요거 서식이 있는데, 이게 법제서에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제 블로그에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건축물 대장은 표제부, 전유부, 공용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우선 표제부는 건축물 한 동 전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 층수, 연면적, 뭐 각종 면적들이 있죠. 기재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서울시 뭐뭐구에 위치한 지상 10층 업무시설 건물과 같은 전체적인 기여를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건폐율, 용적률, 공적 공간 뭐 이런 것들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고, 주차 대수 뭐 이런 것들까지도 기재가 됩니다. 전부 다. 전유부를 보시면은, 전유부는 집합 건축물에서 각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한 세대가 이제 한 세대나 이제 상가의 한 점포처럼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공간에 이제 해당되는데, 호수와 전용 면적 등이 기재가 되고, 요거는 각 호별로도 건축물 관리 대장을 또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호실별로 다 뗄 수가 있고,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각 호실별로 등기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다 떼실 수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와 같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고, 특정 개인이 아닌 전체 소유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걸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유부 합병에 있어서는 전유부 변경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유부 합병, 전유부 분할, 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101호, 102호를 통합한다든지, 뭐 202호를 202A, 202B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유부 합병 분할이 있고,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서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뭐 이런 경우에도 전유부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기존 구조가 있는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유부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 전유부 분할 및 합병은 단순한 공간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 등기 구조 및 소방 설비 기준까지 함께 검토돼야 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집합 건축물의 각 호실에 독립된 소유권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기준을 충분히 이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전유부 분할 합병 신청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셔도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인허가 기간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를 하다 보면 어, 소방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벽체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마감을 다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칸막이에 따라서 이제 소방 시설들이 변경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공사 내용이 조금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 못한 비용이 조금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 분할 합병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같이 이전에 이제 건축물의 이제 표시 변경, 일반 건축물에 있는 건축물 표시 변경까지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